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물어가는 60대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어서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하나 기르며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짧은 제 사정을 들어서 짐작하시겠지만 남편을 잃고 여태 혼자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원하던 대로 잘 자라주었고 너무 고맙게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제게 딸 같은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손주들도 생겨서 이제야 제 할 일을 다 끝낸 기분이 듭니다. 이제야 나중에 남편 만나더라도 할 말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숙제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제 인생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살 초반 한창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상경에서 일하던 곳에 심부름으로 자주 드나들던 어느 회사의 직원이었던 그 사람은 항상 밝은 웃음과 선한 얼굴을 가진 미남이었습니다. 키 크고 인물이 좋아져 말고 다른 여직원들도 모두 그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 탓에 저도 내심 눈여겨보던 이였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제게 오며 가며 눈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다정한 그 남자의 눈길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둘 다 의탁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라 비슷한 처지끼리 마음이 끌렸던 건지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끌렸던 그 남자와 저는 조심스럽게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부터는 일찍 부모 여의고 먹고 살기만 급급했던 제 인생에 한순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젊어서 그랬는지 그땐 둘이 손만 잡고 걸어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로는 매일 고된 하루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없는 살림에 단칸방을 구해 살림을 합치고 정숨을 한 그릇 받아놓고서 그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 시작을 도와주는 이도 축하해주는 이도 없었지만 그저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그이는 제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예쁜 옷가락지 하나를 끼워주며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가진 것은 없어서 넉넉한 형편은 약속하지 못해도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아껴주고 살 자신은 있어. 고운 당신 고생 안 시킨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평생 웃게 만들어줄게. 나는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우리 둘만 함께하면 어디서 뭘 먹고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텐데 나는 좋은 거, 대단한 거 필요 없고 평생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평생 함께 잘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작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혼수도 없었지만 그 좁은 방 한 구석에서도 저희는 참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주전부리가 생기면 조리사 한쪽이라도 나누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벌써 40년도 된 옛 기억을 떠올리니 마치 어제 일만 같습니다. 바로 눈앞에 우리 남편 젊은 얼굴이 생생해서 또 주책맞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타고난 것이 많았죠.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인데다가 손재주까지 좋아서 집안 살림은 직접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한 번 본 책 내용은 죄다 기억하고 아름아름 배운 외국어도 멋들어지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면서도 아는 것은 참 많아서 남편은 제가 묻는 것이라면 뭐든지 척척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제 가슴이 아프네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도 원 없이 하고 박사든 의사든 뭐든 제대로 했을 사람이었는데요.
타고난 재주에 비해 가진 것이 없어 참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 비해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외모도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남편은 제 어디가 좋은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별것 없어도 재미있고 금슬 좋던 우리 부부였는데 이상하게도 금슬 좋은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이가 좋다 보니 저나 남편은 하루빨리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둘 정도 낳아서 예뻐하면서 기르고 싶었죠. 근데 그게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세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급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주곤 했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남들은 내 나이에 벌써 애가 셋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에게만 자식이 없는지 괜찮다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고민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삼신할매가 저를 그리 미워한 건 아니었는지 결혼 3년 만에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다 못하죠. 저도 좋았지만 우리 남편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동안 내 걱정에 말 한 번 안 했구나 싶어서 그게 또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다시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살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보다도 제가 어찌 될까 전전긍긍하던 남편 때문에 저는 임신하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푹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는 어렵게 찾아온 아이가 어찌 될까 매번 걱정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뱃속부터 효자였는지 제 부모에게 걱정 덜 끼치려고 뱃속에서도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입덧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임신 중인 저에게 해라도 될까 봐 모든 걸 신경 쓰고 챙겨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일 하고 들어와 고될 텐데도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해주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더 안쓰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저는 건강한 아들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기진맥진 누워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눈물을 쏟더군요. 그때만 해도 보통 남편들은 자식 걱정이 먼저인데 우리 남편은 마누라 먼저 챙긴다고 주변 간호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소에도 애정 표현이 많았던 사람이니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들 보기에는 참 끈끈해 보였나 봅니다. 자꾸 말하다 보니 내 자랑 같아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때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던 기억도 다시 나고 행복해지네요. 그렇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고 나서는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고 교만한지 늦게야 알았지만 그때는 평생 처음 느끼는 행복과 감격에 겨워 다른 걱정할 새가 없었어요. 아이가 퇴원하고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혼 단칸방에서 벗어나 아이 출산 전에 드디어 집 같은 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남편은 무리를 많이 했어요. 바깥에서 고생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짐작만 할 뿐이었지만 매일 기진맥진한 티를 감추며 애써 웃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라도 맡겨놓고 저도 같이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남편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우리 부부 사정이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이 안타까운 형편이었네요. 사실 제가 남편을 더 걱정했던 것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평생을 항상 조심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니 저도 매일같이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 고생할 때면 혹시 심장에 무리 갈까 염려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진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싶지만 막상 그때 돌아간다고 해도 형편이 좋지 않아 무슨 수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원래도 몸이 안 좋았던 우리 남편은 원래 제명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나와 아들 때문에 무리해서 그랬던 건지 갑자기 심장병이 재발하면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 아주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으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술비가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더군요. 그건 우리더러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 놓고 두고 볼 수만 없어서 갓난애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어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그나마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몸져 누운 남편을 두고 사방으로 도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고아가 이래서 애달프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부탁할 부모 형제도 없고 먼 친척도 없으니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다녔습니다. 젊은 애엄마가 갓난애 없고 그러고 다니는 걸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염치 없이 남한테 구걸한다며 수근거리고 심지어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 걱정에 저한테는 염치고 뭐고 없었네요. 결국 내 남편은 우리 아들 돌잔치를 하고 며칠 뒤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자 저는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상은 했어도 막상 닥쳐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누워있는 모습이 꼭 잠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남편을 붙들고 울었네요. 그 귀하던 아들이 옆에서 젖도 못 먹고 기저귀도 못 갈고 바닥에 덩그러니 방치돼 울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그 순간에 나랑 인사도 나누고 웃으면서 가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 어린 것 두고 가버려서 원망스럽다 해야 할지 모를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미인방명이라더니 너무 잘난 사람이라 이렇게 급하게 데려가셨나 싶더라고요. 이럴 거면 좀 못나게 하지 그랬나. 이미 죽은 남편을 원망도 해보고 한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 일은 없었죠.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다시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아이만 없었더라면 저는 그냥 정신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에게 사랑만 받아서 그랬던 건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맨날 먹던 밥인데 밥 짓는 법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지 그 젊은 나이에 제 머리가 한 달 사이에 하얗게 새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것도 싫고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싫었죠. 그렇게 저는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사를 갔습니다. 제 사정이 어찌 되었건 아들은 잘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뼈가루를 뿌리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당신 닮아서 잘 낳은 우리 아들, 당신 없이도 나 혼자서 당신 목까지 꼭 잘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떠나면서 아이를 부탁한다는 그 말에 제가 답해줄 말이 그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텼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잘난 것 없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순간에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때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걸 다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서 철은 늘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팔자 좋게 그런 말들에 일일이 휘둘릴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없어도 있는 척, 아파도 괜찮은 척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물불 안 가리고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 없이 살았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 야쿠르트 아줌마, 학습지 교사 등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고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안 가리고 다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애 없고 돈도 별로 안 되는 발품 파는 일을 다녔지만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유치원에 맡기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참 많았어요. 나는 빨리 일 가야 하는데 애는 아직 어려서 자꾸 엄마를 찾지요. 일하면서도 아이 걱정에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요즘 일하는 엄마들도 다 그렇죠. 제 일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어디 돌봄교실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다행히 다니던 교회에서 애들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해 주셔서 그곳이 제 유일한 동아줄이었네요. 그래도 아이는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멀리 계신다 잘 계신다고만 얘기했는데 결국 언젠가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죠. 아버지가 아파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으면 사셨을 수도 있는 거야? 글쎄, 그때는 돈도 문제였지만 심장 수술이 어려워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엄청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줬을 텐데. 그러게 우리 연우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아버지가 힘내셔서 벌떡 일어나셨을 텐데. 맞아.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 심장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아버지 일을 안타까워하던 아들은 장래 희망을 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같이 아픈 사람들 심장을 고쳐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도 제 아빠를 닮았거든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한글을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산수를 깨우친 아이였습니다. 부모들이야 다들 제 자식 천재라고 여기겠지만 저도 우리 자식 똑똑한 건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후로도 하루에 2~3개씩 일을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아빠 목까지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참 힘들게도 살았네요. 혼자서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참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들은 제 바람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 똘똘한 아이였으니 제가 더 부추길 것도 없었지만 저도 강남 엄마들 한다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영어 학원비가 정말 비쌌는데 그때 제가 아이 공부를 위해서 영어 학습지 교사 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교재를 싸게 구입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진짜 강남 엄마들처럼 원어민 교사까지는 붙여주지 못했어도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이었습니다. 다행히 테이프로 배우는 수업도 잘 따라가는지 아이는 정말 영리하게도 배우는 대로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영어 말고도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것은 다 가르치고 싶었어요. 단과 학원은 물론이고 컴퓨터 학원이며 피아노 학원까지 보내봤네요. 아이 교육비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고 나한테 쓰는 것 아끼며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같은 옷을 몇 년이나 돌려 입냐고 흉을 봐도 그게 다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옷이야 달라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아이 배우는 건 평생의 자산인데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게 보람찼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저도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공부머리를 탁월한 건지 워낙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학습 능력도 높아서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똘똘한 우리 아들은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고 경시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남 8학군이니 어쩌니 다들 아이들 위해서 강남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 형편을 강남에 직구하는 건 염두도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고 싶어서 남들도 다 한다는 위장 전입까지도 생각해봤지만 남편이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도 그런 편법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맹모 삼천지교라는데 엄마로서 그 정도 못해줄까 싶었죠. 그렇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강남 변두리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지어진 지 오래된 고옥 빌라였는데 저는 그거라도 어딘가 싶었어요. 조그마한 방 2개 거실은 없는 그 집이 아이를 위한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을 강남 8학군에 보내고 고등학교 3년을 오로지 입시를 위해 보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제게 뭐 해달라 한 적 없지만 저는 없는 형편의 아들에게 다른 애들 못지않은 기회라도 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날고 긴다는 강남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들은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학습 능률이 더 올라서 제가 이사를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고액과외는 못 시켜주었지만 엄마가 그 정도밖에 못해줘도 철든 우리 아들은 혼자서도 잘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어릴 적 그 꿈처럼 정말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충분히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입학금을 내던 날 일찍 잠든 아들 몰래 저 혼자 울었네요. 혼자 젊은 남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한 곱이 넘겼다고 자랑을 좀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연우 다닐 학교 입학금 내고 왔어. 어려서 훌륭한 의사 되고 싶다던 우리 연우가 정말 한 걸음 뗐어.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당신 없이 20년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지. 남편 생각에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학 합격했다고 다 의사 되나요? 고생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와준 우리 아들을 보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해줄 게 뭐가 없을 것 같고 마음 편히 공부하라고 등록금 대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옛날에 일 구하러 다닐 때만 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로 돈 버나 갑갑했는데 그래도 20년 혼자 벌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힘든 소리 안 할 정도는 벌어먹고 사네요. 의대 공부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알바하고 가야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들 녀석은 지 엄마한테 도움돼 보겠다고 그러게 틈틈이 과외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공부 지장 안 가게 잘 한다는데 그래도 매일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아이 모습을 보며
돈보다도 아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한 건 날 닮았는지 여태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환자가 있어 본 경험이 있으니깐 무리하는 게 늘 마음이 졸렸어요. 의대 공부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깐 정말 왜 그렇게 의사 되는 게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시험에 실습에 정신없이 살던 아이가 본과에 들어가서는 아예 얼굴 볼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번 겨우 볼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다니는 아들 보니 제 속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내 욕심에 애한테 고생시키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적성에 맞는 건지 배우는 게 재미있다는 아들 말에 내심 안심하곤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세월이 그리 많이 지났네요. 아들 녀석이 의대에 입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30이 넘어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지 뭐해요. 아들이 워낙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으니깐 당연히 결혼도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만나던 여자가 있었네요. 환자 가족들이랑 인연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레지던트라 자기가 집도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늘 환자들을 살피던 아들을 눈여겨보셨던 건지 환자 가족분이 사위 삼고 싶다며 자기 딸을 소개했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는 걸 보고 내심 놀랐어요. 집에도 잘 못 올 정도로 바쁜 아이가 연애는 제대로 한 건지 걱정도 되고 결혼까지 결심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하겠다는 일에 일절 반대해 본 적 없었기에 집안이 어떻니 여자친구는 어떻니?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련히 좋은 사람들일까 싶었어요. 그 집에서 우리 아이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결혼할 때도 집이며 차며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전문에 따고 개원도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면서 사돈들 분들이 아들을 많이 아끼신다는 마음에 저도 안심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실까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 편견도 많이 겪어봤기에 사돈들 집안에서 그런 부분을 탐탁지 않아 하시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사위 될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니깐 한시름 났다 싶더라고요. 둘 다 바쁜 아이들이라 제가 따로 만나지 못하고 상견례에서 그 아가씨와 아가씨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혼자 산 세월이 더 길어도 여태 남편 빈자리가 크다 싶네요. 그래도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서 단촐하게 앉은 모양이 괜히 저를 주눅들게 했지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예비 사돈 모습에 저도 겨우 긴장을 풀었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예상과 너무 다른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해서 당황하셨을까 걱정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할 거라 생각하고 저도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걱정이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선생이 워낙 바쁘니깐 결혼 준비나 금전적 문제는 저희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모자란 딸 시집 보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집이나 혼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참에 우리 이 선생 출퇴근할 때 쓸 차도 하나 해주려고요. 아유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지혜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이 선생 집안 보고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선생만 보고 결혼시키는 거라 따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딸 보내는 입장이라 염려되는 건 있긴 하네요.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무래도 우리 딸이 보시다시피 고생 한 번 모르고 자란 철부지라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려나 항상 염려가 돼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살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행복하기만 하면 바랄 게 없는 거려. 시집살이 시킬 일도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돈이 혼자 계시는 것도 좀 그렇고 혹시 나중에 자식들한테 도움이라도 바라시면 저희 입장에선 곤란하죠. 저는 애들한테 바라는 것 없습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노후 준비도 하고 있으니 애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행여 일이 있더라도 여태 혼자 해온 만큼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집 부모들은 아무래도 제가 혼자라 나중에 자기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실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걱정이라 손살에 치며 설명을 하는데도 쉽게 수긍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실까 염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무리 바라는 것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정 들어보면 혼자서 아들 의대 보내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강남으로 집까지 옮기시고 말입니다. 그럼 아들 덕 보려고 여태 그 고생하셔서 의사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오해이십니다. 아들이 꿈이 있다기에 엄마로서 재혼을 했을 뿐이지 저는 여태 우리 애한테 한 번도 뭐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주기만 하고 살겠습니까? 게다가 말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가서 괜히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니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집을 뭐로 생각하는 건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 양반이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일찍 보낸 팔자가 어디 쉬운 팔자도 아니고 어지간히 험한 팔자인데 말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듣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한마디를 하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참고 듣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서 마주 앉은 그 양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화가 나던 것도 있고 놀라서 아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당신 사람을 앞에 두고 할 말 못할 말 따로 있지? 뚫린 입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뱉어. 연우야 왜 이래? 엄마는 괜찮아 그러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나한테 희생한 거 맞잖아. 그래도 아들의 의사인데 어느 정도 바라도 되지. 아니 바래야지. 결혼했다고 내가 엄마랑 인연 끊어 부모한테 자식 둘이나 하는 거지 당신 내가 언제 당신 딸 고생시킨다고 했어 이럴 거면 뭐하러 홀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래 그놈의 집이고 차고 내가 언제 해달랬냐고 나야말로 이런 집안이랑 인연 맺고 싶지 않으니깐 파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의사 사위 볼 생각하지 말고 제발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차마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때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저를 보며 그래도 아들이 참긴 참았던 모양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를 붙들고 그 자리를 나오더군요. 파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둘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다는 것도 많은데 나 때문에 괜히 앞길 막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저런 집에 장가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살아 돈 벌려고 의사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먹여 살릴 능력은 되잖아. 자기도 속이 상할 텐데 괜찮은 척하는 아들을 보니깐 그 뒤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못하겠더군요. 이후로도 병원으로 그 아가씨가 찾아오고 나를 보겠다고 우리 집으로도 온다고 했던 모양인데 아들은 아주 매몰차게 그 집 식구들을 끌어냈습니다. 환자 보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단호한 면도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해도 혹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기회를 끊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결정한 것을 제가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아들이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벌써 전공의 시험을 앞두고 이제 정말 전문의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소독약 냄새 풍기며 공부했던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은 오래전부터 전공을 결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꿈꿨던 직업이니까 당연히 흉부외과를 지망했죠. 외과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여태껏처럼 잘해주기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은퇴를 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이제 아들도 돈을 버니까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오래도록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그새 녹이 슬었는지 하루는 출근길에 제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듯하면서 혈압을 재는 구급대원 목소리와 제 손을 주무르고 있는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잘못하다가 죽을 뻔했다 싶은데 어떤 고마운 이가 쓰러진 저를 도와준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 또래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와서 내가 괜찮다고 마다하는데도 일면식 없는 저를 걱정해 출근도 미루고 병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구급차를 타고 우리 아들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네요. 아들이 제 소식에 놀라서 뛰어오더라고요. 아유, 뛰지 마. 연우야, 별일 아니야. 여기 이 아가씨가 응급처치해줘서 엄마 살았어. 엄마는 괜찮으니깐 여기 인사나 좀 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날이 추워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신 모양이에요. 제가 급하게 처치해서 심박도 금방 돌아왔고 구급대원분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럼 아드님 만난 거 봤으니깐 저도 가볼게요. 제가 출근하던 길이라서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쓰러져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그 아가씨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예쁘고 참한데 이렇게 착하기까지 한 아가씨가 어디 또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한테 명함을 받아서 나중에 아들 쉬는 날 제 대신 답례를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녀석도 내심 관심이 있었는지 싫다는 소리를 안 하대요. 만난다고 다 인연이 이어지겠냐마는 그 뒤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인연을 알아본 건지 두 사람이 저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 저도 왠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가씨 부모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네요. 어쩐지 응급처치도 잘하고 의학 지식도 있는 게 보통 아가씨는 아니구나 싶었는데 병원장 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서 은퇴하시고 의료봉사를 다니신다는데 역시 그런 부모 밑에서 저런 딸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대신 며느리 삼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내 형편에 저번처럼 또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돈네에는 참 선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안사돈이 저를 처음 보고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냐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우리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지 뭐해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남 같은 사람들 많은데 이제 가족 될 사람이라며 나를 감싸주는 사돈 내외 대우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좋은 인연이었다 보니 결혼 준비도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똘똘한 우리 새아가가 자기들 능력 된다며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빚이라도 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드님 이만큼 키웠으면 하실 만큼 했다며 마다하는 새아기가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결혼을 하더니 공부를 이유로 1년 후에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며느리랑 겨우 1년 만에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네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무슨 부탁인데 그래 뭐든 들어줘야지. 어머니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고 그럼 저희 가고 적적하게 혼자 지내실 텐데 저희 미국에 가면 어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서요. 아윤이들 공부하러 가는데 내가 거길 왜 따라가니? 나 영어도 잘 못하고 집 만들 거야.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니들 재미있게 살면 된다. 어머니 걱정도 있지만 저희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 계획 있는데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더 바쁘시고 제가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요. 말로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같이 가자 하는 거지만 혼자들 내 걱정에 그런 말 하는지 내가 모를 수가 없었죠. 좋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네요. 저는 애들 부담될까 봐 몇 번을 거절하면서도 결국 못 이기는 척 아이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곱게 자라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불편할 텐데 혼자 남을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차피 일 그만두면 혼자 늙을 팔자에 가서 육아 도와주면서 애들한테 도움이라도 되면 저야 인생의 보람이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지도 벌써 5년입니다. 그동안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서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일하고 그 사이 손자 손녀도 보고 저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네요. 제가 적응력이 좋은 건지 애들보다도 금세 적응해서 동네 친구도 사귀고 지금은 너무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사돈네랑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특히 안사돈이랑은 매일같이 카톡으로 일상을 공유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데 제가 이제 겨우 60대니까 가능하다면 정말로 우리 손자 손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네요. 남은 인생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재미있게 사는 걸 보면 먼저 간 우리 남편이 저를 참 부러워할 것 같네요.